네, 그 직문수 4기 그 뭘 첫 번째라고 사실 봐야 되기는 합니다. 그 지난 시간은 오리엔테이션이었고요. 그 일단은 전체적으로 올려주신 과제들 잘 보았습니다. 잘 보았고요. 그 제가 그 기본적으로 이제 이 시간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를 한 번만 더 말씀을 좀 드리면 한 시간은 제가 좀 떠들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 기본적으로 이제 직문서 1강에 1기부터 3기까지 나갔던 1번부터 17강에 대한 그 노트들을 진도를 나갈 거고요. 나갈 거고, 그리고 나머지 한 시간은 이제 일종의 그냥 오피스아워 개념에서 이제 그 여러 팀으로 이제 디스코드에서 문제들을 푸시고 어떤 그 기본적인 질문들을 어떤 해소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 이제 그 한 주 동안 이제 문제가 쌓였잖아요. 그래서 그 남은 이제 두 번째 한 시간 동안에 제가 이제 좀 약간 팀별로 조금 불러서 그 디스코드 계속 대화하셔도 되고요. 불러가지고 혹시 이제 과제 피드백을 받고 싶으면 오시라. 그러면 그 이제 올리신 것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기본적으로 올리신 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 과제도 만들고요. 물론 이 시간의 대화도 포함해서 고려를 합니다. 그리고 그 실질적인 피드백들도 이제 받고자 하시면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그 제가 오늘 하고 싶은 거는 굉장히 좀 단순하거든요. 오늘 하고자 하는 거는 그 오늘 조금 그 함께 좀 간 보는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간 보는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무슨 말이냐면 그 여기 지금 이제 들어오신 분들이 다 어떤 수학에 대해서 좀 더 지금보다 좀 더 잘 알아가기 위해서 그 하시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그걸 기준으로 볼 때 가장 중요한 것들부터 제 입장에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몇 가지 예시를 좀 드립니다. 몇 가지 예시를 좀 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가령 이제 제가 어, 예를 들어서 제가 체중 감량을 하고 싶다고 해봐요. 체중 감량을 하고 싶은데 그냥 단순히 바디 프로필을 찍기 위해서가 아니라 건강해지기 위해서, 건강해지기 위해서 그 체중 감량을 하고 싶다고, 죄송합니다. 하면 한 달 동안 빡세게 살을 빼는 게 중요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기간도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어떻게 해야 내가 그냥 꾸준히 그 이 식습관이 잡히고, 그 어떤 운동하는 습관이 잡히고, 그게 더 중요할 거예요. 그 좀 보편적인 거에 호소해서 기다려. 뭐 어떤 분들은 뭐 체질이 굉장히 좋으셔가지고 난 그럴 필요 없는데 그러실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 같은 이제 평범한 사람들은 그냥 어떤 이제 그 건강해지려면 그 식습관 조절하고 어떤 생활 습관 조절하고 그냥 그거를 인내를 하고 그럴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그 제가 그 이제 미국으로 이제 그 공부 때문에 수학 공부 때문에 건너온 게 2016년도에 건너서 이제 한 10년 정도가 돼요. 10년 정도가 돼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미국 살다 보니까 그 영어는 계속 듣잖아요. 그러니까 리스닝은 상당히 좀 임기응변 정도라고 표현하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늘더라고요. 임기응변은 좀 느는데 막상 정말 영어는 안 늘더라고요. 여러 결에서. 안 늘어서 제가 어떤 시점에서 아 이거 제가 이제 이민 1세대에서 지금 이제 미국에 이제 정착해서 살고 있는 입장이니까 내가 좀 영어를 지금보다는 좀 더 잘해야겠구나라고 한 2년 전에 제가 좀 그걸 느꼈던 점이 있었어요. 약간 이제 잡 인터뷰 같은 거 좀 시리어스하게 보고 하면서 제 스스로 좀 느낀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근데 제가 저 자신은 기본적으로 안 믿다 보니까 성실할 것도 안 믿고 여기 성실한 거 안 믿는다는 거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한 달 다이어트 하는 것처럼 하다가 빡세게 하다가 안 할 거라는 걸 제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아서 그래서 그냥 어떤 거를 그냥 룰로 정했냐면 일주일에 보통은 이제 뭔가 시작하면 되게 뭐 예를 들어 넷플릭스 영어 그 이제 영어 그런 것도 자막 없이 보고 막 이런 여러 가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이제 계획들을 세우던 거를 다 치우고 일주일에 30분에서 1시간씩만 하고 피드백을 받자. 제가 정한 게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아직 한 1년 정도 넘게 그 이제 그 원어민 선생님한테 실제로 돈을 드리고 하루에 그 일주일에 딱 30분씩만 피드백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딴 게 아니고요. 그냥 여러 대화들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래도 이제 그 잘 가르치시는 분을 제가 이제 그 구해가지고 그렇게 비싸지 않은 가격으로 해가지고 그 1년 넘게 지금 매주 그냥 그거는 하면 그 다들 그 어떤 이제 그 비슷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처음에는 의욕이 넘쳐가지고 하다가 하기 싫을 때도 되게 많거든요. 그냥 바쁘고 에너지 없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런데 하면 좋아요. 이게 저희 이제 그런 느낌 아실 거예요. 어떤 짐에 갈 때 아, 너무 피곤하고 귀찮은데 했는데 막상 가면 좋은 그 느낌 아시죠? 그래서 갔다 오길 잘했다. 약간 그렇게 하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되게 많이 늘어 있거든요. 그 다 길이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 안 한 거랑 비교가 안 되고 그래서 세상에 그런 의미에서 공짜가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한 달 빡세게 다이어트를 하는 거가 절대로 1년 동안 식습관을 제대로 한 것들을 할 수가 없는 게 저는 세상 이치라고 좀 보고요. 그래서 저는 원하는 게 있으면 그런 의미에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편이에요.
저 어떤 이제 평범한 사람들의 기준. 평범하다는 거는 보편성을 호소하는 기준에서 그렇게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수학을 공부하시기 위해서 이 시간에 모여 있고, 그러면 지금은 이제 초반부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 첫 과제를 보면서 느낀 거는 어떤 거냐면 너무 텐션이 높아요.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뭔가 아 내가 이런 거 좀 잘 풀어내야 되고 내가 좀 뭔가 그 열심히 해야겠고 그러면 제가 보는 건 어떤 거냐면 그 다 이제 아시다시피 그러다가 이게 다 그 의욕이 다 사그라들거든요. 누구나 대부분의 경우 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내가 이제 문제들에 대해 좀 생각을 좀 해보고 그리고 그게 어떤 루틴이 돼가지고 계속 하다 보면 좀 징그럽게 좀 하다 보면 그 과거에 내가 분명히 못했던 것들 이거 왜 이렇게 쉽게 되지? 이런 느낌이 되는 게 저는 맞는 지향점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려면 뭐가 가장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냐면 텐션이 줄어들어야 돼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제일 중요한 건 할 때마다 긴장감이 높고 할 때마다 내가 굉장히 애를 써서 해야 되는 활동이면 지속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제 개인의 생각. 혹시 느낌이 이해가 갈까요? 그래서 제가 영어 같은 거 예를 들어서 하기 싫다가도 제가 이제 영어 선생님이랑 이제 많이 친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이 잡 인터뷰 이제 잘 안 됐던 시절부터 해가지고 그 중간 과정들을 대화하면서 다 들은 분이고 또 이분 어떤 사업한 얘기 이런 것도 듣다 보면 재밌거든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나누면 아 그냥 좀 어떤 좀 속된 말로 이제 노가리 좀 깐다 하고 이제 또 대화를 하고 조금 피드백 받고 하면 또 재밌는 거예요. 느낌이. 약간 그러니까 텐션이 적다는 얘기를 좀 제가 하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근래 제가 이제 지금 이제 그 큰 애가 지금 21개월이고 그리고 그 와이프 뱃속에 이제 둘째 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형제를 육아로 상대를 해야 되다 보니까 제가 아 이거 하반기 때 체력이 좀 늘어야 되는구나 그거를 좀 느끼고 있는 게 있어서 제가 지금만 해도 하루에 보통 한 두세 시간씩 아이를 데리고 이제 공원이나 이런 데 산책을 가거든요. 아이가 이제 저 보면 늘 자전거 타자고 해서 그러면 그냥 저는 그냥 딴 게 아니라 그냥 이제 늘 나가면 그냥 태워주고 뒤에서 그냥 밀어줘요. 태워주고 체력을 좀 키워야겠다. 그냥 그러면서 좀 식습관 조절하고 하면 좀 지금보다 좀 건강해지지. 좀 그렇게 보는 그런 거 비슷하게 여러분들이 수학을 지금 공부하시는 것도 그런 거였으면 좋겠어요. 좀 반짝하고 약간 그런 느낌보다는요. 그 스트레스가 없고 텐션이 적은데 꾸준히 알아갈 수 있는 그 구조들을 만드는 게 제가 지금 이 초반부에 반드시 얘기를 해야 되는 면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 제가 이거는 그 과제들을 올리시는 그 기류들을 보고 느낀 거예요. 제가 몇 가지 근거들을 말씀드릴게요. 두 가지가 좀 큰 근거예요. 하나는 그 누구도 주관적인 생각들을 나누시지 않더라고요. 내가 이거 하면서 솔직히 정말로 어땠는지. 그러니까 이거는 좀 불편한 거예요. 긴장인 거죠. 왜냐하면 근데 그게 이해가 가는 게 만약에 우리가 친한 관계끼리는 어떤 얘기들이 편하게 나오잖아요. 그냥 여러 결이. 근데 그게 단 한 분도 안 나오더라고요. 한 주 동안. 그리고 과제를 올리는 기간이 제 생각에 그게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가 않은데 상당히 좀 재시다가 올리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이런 어떤 수술 커뮤니티 이런 것들을 좀, 이거 좀 어떤 커뮤니티? 새로 오신 분들은 그런 걸 좀 보셔야 되는 면도 있으실 거고, 여러 결은 있으니까 그거 자체는 이해가 가는데, 저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정말로 이제 느끼셔야 되는 거긴 하지만 판단적이지 않다. 그리고 이 그 어떤 내 부족함에 대해서 찌르는 정서가 아니라 그냥 꾸준히 할 수 있는 그런 장으로서 그 어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동료들을 얻을 수 있고 친구들을 얻을 수 있고 내 얘기들을 표현할 수 있는 매개체로서 수학이 기여를 할 수가 있다. 그거를 느끼시게 해드리는 게 지금 제가 이 초반부에 얘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작업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아요. 이렇게 되면 제 생각에는 실패해요. 만약에 내용들은 되게 쌈박한 얘기들이 전개가 되는데 내 입장에서 여전히 텐션이 굉장히 높은 거죠. 이 내용들이 실제로 알찬 것과 별개로. 그래서 좀 어떤 느낌이어야 되냐면 내 얘기들을 편하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의견들을 주고받을 수 있고, 그리고 뭔가 애쓰는 느낌 아니라 그냥 저도 이제 그 영어제 그 30일, 일주일에 30분씩 피드백 받다 보면 준비해 가야 되는 숙제가 있을 때도 있거든요. 근데 사람이니까 귀찮을 때도 있고 해서 그냥 철면피로 할 때도 많아요. 근데 막상 이제 해보면 좋고 딱 그런 느낌에서 여러분들도 하시면 좋겠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 한 시간 동안 뭐를 좀 같이 하고 싶냐면 제가 뭔가를 렉처를 하는 나중에는 이게 렉처처럼 될 수 있어요. 특히나 후반부 쪽은 어쩔 수 없이 제가 좀 이끌어 가야 되는 면이 있어요. 뭔가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또 어떤 실제로 이제 알맹이들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 초반부들 얘기들 할 때 제가 어떤 구조를 좀 잡고 싶냐면 그 핑퐁을 주고받는 느낌이 되도록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막 이제 기관총으로 따다다다 쏘고 여러분들이 그거를 뭐 제 어떤 감상은요 그 느낌 말고요. 제가 한마디 할 때 각자가 한마디씩 해서 열 마디가 되돌아오는 그렇게 핑퐁을 주고받다가 그냥 한 시간 딱 지나면 아 오늘 여기까지 다음 주에 하시죠. 그냥 요렇게. 근데 단지 그 열 마디들이 그 각자가 이제 어떤
어떤 이제 그냥 다 다른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그냥 똑같은 얘기에 대해서 각자 이제 유의미한 보충들을 좀 해주는 그런 대화의 결을 좀 만들어내고 싶거든요. 기본적으로 제가 만들고 싶은 게. 혹시 이게 전달될까요? 그러면 이 직문수가 좀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거 수학 공부 할 만하다. 생각보다 괜찮다. 이 느낌을 받으시는 가운데 계속 알아가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분명히 1년 정도 지나면 그 좀 어떤 어리둥절한 느낌들을 받으시면 좋겠어요. 내가 왜 그때 이때 이런 걸 왜 어려워했지? 그냥 지금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이제 또 그 1년의 훈련이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게 안 되는 것도 이해가 가는 거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세상에 공짜는 없으니까요. 그런 거잖아요, 모든 게. 혹시 전달이 될까요? 그래서 오늘의 목적은 한번 좀 그렇게 해봅시다. 오늘 지금 이 한 시간의 목적은 참석하신 분들이 전 가능하면 전원이 다 카메라를 켜시면 좋겠어요. 손해보지 않습니다. 지금 채널에 올라가 있는 그 공개된 것들만 2100개 영상이 넘고요. 여러분들 카메라 켜셔봤자 아무도 여러분들 신경 쓰지 않아요. 빈말이 아니라. 그리고 헛소리 하시는 분들 채널에 너무 많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채널에서 제가 욕할 때가 있거든요. 욕하는 경우는 1000번 중에 한 번 정도. 그 진짜로 크리티컬하게 하는 제가 뭐라고 해요. 근데 그런 게 아니면 비난을 하지는 않아요. 비판을 할 때는 있지만.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요.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의 목적은 한마디라도 씨부려 본다. 를 목적으로 합시다. 이 한 시간 동안. 괜찮죠? 그래서 나중에 이걸 지금 그 느낌을 좀 기억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어떤 느낌이냐면 근데 이제 이게 좀 전체적인 조화는 있으면 좋겠어요. 지금 사람도 많고 하니까 어떤 이제 메인이 되는 얘기가 있고 그거에 대해서 너무 생뚱맞지는 않은 선에서 내 얘기를 잘할 수 있게 지금 시간들의 제약은 있을 테니까 그럴 거잖아요. 그래서 한마디를 잘 던져서 어떤 적어도 그 말을 던지는 거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인지 그리고 저 사람이 생각하는 게 어떤 공감대가 이럴 수도 있겠구나. 다른 사람 그거를 느끼게끔 그런 면에서 좀 에너지를 좀 드려보자고요. 오늘 얘기에 있어서. 괜찮으시죠? 그걸 목적으로 합시다. 그래서 어떻게 좀 치고 들어오시냐면 제가 한마디를 할 때마다 손을 드시면 제가 바로 말을 끊고 시킬게요. 오늘의 목적은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각자가 말을 한마디씩 해보는 거고요. 제가 여기서 조금 그래도 오늘 룰을 좀 정해볼게요. 오늘은 일부러 각자 소개를 하지 맙시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은 시간이 너무 제약적인 게 첫 번째 이유고, 그리고 이렇게 가보자고요. 저도 기본적으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아직은 제가 여기 계신 분들을 거의가 아니라 전혀 몰라요. 대부분. 예전에 제가 따로 인터랙션을 나눠본 분들이 아니면, 그러면 뭔가 그래도 나름대로 올라오면 제가 아직 파악이 전혀 안 돼가지고, 직무스 디스코드 탭에서 위로 한참 올려오거든요. 이분 누구지? 올려보고, 이런 분이었구나 하고 다시 보고 제가 그러고 있어서, 이 레코드들을 나중에 각자 보실 때 여러분들이 각자 하시는 말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들 입장에서 각자가 호기심 있는 거야. 이 사람 말하는 거 어떤 일리가 있다 하면 누구더라 하면 디스코드에 다 서고가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좀 왔다 갔다 할 생각으로 오늘은 일부러 본인 소개를 하지 마시고 전달됐죠? 그리고 만약 소개를 아직 안 남기신 분은 디스코드에 남기시고요. 사람들 입장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남기시고 한마디를 한다. 물론 한마디만 한다 이 뜻은 아니고요. 한마디 이상은 한다. 오늘 그거를 목적으로 합시다. 전달됐죠? 자, 기본적으로 보셔야 되는 것은 제가 혹시나 해가지고 디스코드 직문 스텝에다가 제가 공지사항을 파놨거든요. 공지사항을 파놔서 제가 앞으로는 과제들을 거기다가 올려드릴게요. 그럼 나중에 찾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것 같아요. 자, 그거는 따로, 직문수 디스코드에다 올려드리겠고, 위에 보면 공지사항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이제 보시면 이제 목록은 기본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는데 다음 주 과제는요. 저는 두 가지를 기준으로 볼 건데 이 지금 2시간 레코드가 남을 거잖아요. 그거랑 그리고 여러분들이 과제를 하시는 거랑 어쨌든 저한테 들어오는 직접적인 피드백들, 디스코드를 포함해서 피드백을 포함해서 제가 그분이 소외되지 않도록 과제를 만들 거예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 어떤 분들이 진도를 막 나가고 싶다가도 어떤 분이 소외되는 구조이면 그렇게 절대로 안 하겠다는 의미이고 물론 그게 합리적으로 보이도록은 할 거예요. 전달됐죠. 그래서 표현하셔도 정말로 괜찮아요. 정말로. 자,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립니다. 과제 하시면서 어떠셨어요? 솔직하게. 어떠셨어요? 그리고 하나는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셔야 되고요. 또 다른 질문이 혹시 제 의도를 아시겠나요? 이 첫 번째 과제 하시면서 이 인간이 이런 과제를 왜 냈을까? 레퍼런스를 지금 확보하신 상태예요. 첫 번째 렉처 노트 방금 하나 올려드렸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솔직한 자기 생각들. 제가 한 가지 예시를 좀 드릴게요. 채널에서 어떤 경우들이 빈번하냐면요. 두 가지 경우가 빈번한데요. 하나는 제가 이 솔직하게 말하라고 하면 제가 이제 정말로 솔직한 걸 요구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정말로 잘하는 분이 들어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시키는 과제가 상대적으로 쉽단 말이에요. 정말 잘하고 이미 어떤 지식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면 오히려 되게 정말 진솔하게 말해라. 라고 하면 되게 어떤 약간의 일부러 오히려 건방진 투로 이거 너무 쉽고
어떤 뻔하고 진부하고 어떤 더 어려운 겁니다. 이런 경우도 심지어 있어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 실제로 아는 것부터 시작한 걸 수 있으니까. 그러면 조금 진행이 되다 보면 그게 톤이 확 바뀌어요. 왜냐하면 그 들어본 것과 아는 거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저희가 수학에 대해서 아는 것은 내가 이것들을 내 어떤 능수능란의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어야 되고 이 어떤 수학적인 언어로 적혀져 있는 거 이면의 것들을 내가 이해가 돼서 다른 대상들을 볼 때 그 통찰력을 가지고 보이는 층위가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냥 그 언어를 볼 때 익숙해지는 그게 아니고요. 혹시 전달이 될까요? 그런 거여야 되기 때문에 그 자, 그래서 자, 두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편하게 손을 직접 들어주십시오. 그 줌으로 들기보다는 그게 훨씬 더 나을 것 같고요. 근데 그 두 가지 질문 아무거나 답하셔도 됩니다. 과제 첫 번째 과제 하시면서 어떠셨어요? 이것과 이 과제를 낸 거에 대해서 제 의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그 둘 중 하나를 혹은 섞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을 들으시는 순서대로 시키겠습니다. 네, 손현우 선생님 말씀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과제를 하면서 조금 생각이 들었던 건 뭔가 일단 언어적으로 너무 익숙하지 않았었던 영역들이 꽤나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기하학 관련해서도 무슨 어떤 기하학이라는 지금도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러니까 언어적으로 조금 멀어져 있는 그러니까 내용들이다 보니까 그냥 조금 멀게 느껴졌었던 부분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다만 이번 렉처 그러니까 뭔가 그 노트를 혹은 다음 숙제를 보니까 뭔가 개념 언어를 조금 같이 써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가 어떤 수준에 있는지 먼저 파악하려고 하셨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는 좀 했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다른 분들 있으신가요? 좀, 네, 이동 선생님. 네, 저는 처음에 일단 그 문제를 받고 그 디스코드에서 이야기를 나눌 때 그 2시간, 1시간 동안은 사실 문제가 하나도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그 뒤로 근데 저는 선형대수 쪽 문제를 풀었었는데 그 뒤로 이 선형 변환에 대해서 F로 전개되는 함수들이 행렬로 표현이 되구나를 좀 알게 된 이후에는 그 뒤로는 되게 좀 흥미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뭔가 그 행렬로 어떻게든 표현을 하고 나니까 뭔가 좀 차원하고 차원 사이에 뭔가 관계로도 해석이 되고 뭔가 뻗어나가는 흥미점들이 많이 보여서 문제를 잘 풀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거기서 재미를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녹 선생님. 문제가 그 조건을 따지는 걸 이렇게 검토하고 싶었던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의역이 그 조건을 맞는지, 그거 하나였고요. 두 번째는 그 선형대사하고 이 이퀘이션하고 함수하고 이렇게 좀 연결을 시켜서 문제를 이해하게끔 하는 것을 원하셨던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네, 몇 분 정도 더 듣고 싶습니다. 김원전 선생님. 네, 저 같은 경우는 수학을 진짜 되게 못하는 사람이라서 프리칼큘러스를 풀었는데, 이런 거를 왜 물어보지라고 좀 느꼈던 것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문제를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수의 종류를 구분하기 같은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옛날 학교에서 배울 때는 이런 것들이 다 포함하는 관계다. 실수가 유리수를 포함하고 정수가 정수가 유리수에 포함되고 이제 자연수가 정수에 포함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된다고만 저는 알고 있어가지고 이런 거를 왜 물어볼까 이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거를 물어보는 이유가 있으실 텐데 왜 물어볼까 좀 그런 생각이 들었고 뭐 다른 문제도 전부 다 이런 거를 왜 물어보실까 이런 것들이 앞으로 저한테 가르쳐 주실 것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하면서 약간 조금 의아해하면서 좀 풀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황예빈 선생님.
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저번 두 가지 정도 말을 하고 싶은데, 일단 저번 디스커션 시간 때, 어, 약간 저는 하나도 모르겠는데, 다른 분들이 조금 약간 어려운 용어들을 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고 약간 위축이 됐었는데, 그랬었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질문이 제가 풀었던 칼큘러스 1 마지막 문제가 주사위 면이 무한계라면 각 면의 번호를 자연수로 하여 확률 분포를 어떻게 엄밀하게 정의할 수 있는지가 질문이었는데 그게 뭔가 당연히 0인데 뭔가 이유를 설명하라고 하니까 너무 어려워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다가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 두어 번 정도. 네, 김상현 선생님. 김상현 선생님 듣고 그다음 고영아 선생님 듣겠습니다. 저는 1대1 대응이랑 원투 보면서 항상 디스크리트하게만 생각했는데 어, 컨티뉴어스한 상황되니까 어떻게 증명할지도 모르겠고 또 기억나는 걸로는 등고선 그리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 등고선이 사실 전혀 제가 생각한 거랑 이제 답도 물어보고 하니까 다르게 나와서 어, 네, 어려웠던 기억이 있고 어, 그런 걸 좀 다른 차원,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라고 교수님께서 이렇게 문제를 낸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이어서 고영아 선생님 말씀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프리칼큘러스랑 칼큘러스 1, 2를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어느 수준에 맞는지를 계속 봤는데 칼큘러스 2에서 이제 완초수 다른 멤버들이랑 같이 찾아보면서 했던 것들은 그런 방식은 익숙해서 접근할 수는 있었지만 막상 프리칼큘러스나 칼큘러스 1에서 아까 주사위 무한대라든지 사형계약이라는 낯선 것에 맞닥뜨렸을 때 수학적인 언어가 내 안에 아직은 없구나를 깨달아서, 예, 깨닫는 기회가 됐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한 두어 분 정도만 더 듣고 다음 질문 드릴게요. 백재민 선생님. 그 직문수 1강을 보면 그 공리랑 그리고 무한에 대해서 다뤘는데 그래서 그 선형대 수학을 저는 풀었었는데 연습 문제 6번에서 그 두 평행한 평면을 다루고 이제 3번에서 그 사형기하학이랑 그 평행한 평면이랑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라고 적혀 있는데 그래서 그게 공리랑 연관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사형기하학이 이제 무한에서 모든 평면이 만난다고 하는데 그게 어떤 것일까 조금 네, 상상을 해보고 있었습니다. 네, 한 분 정도 더 듣겠습니다. 네, 그 김동욱 선생님 듣고 점수 선생님은까지 듣고 하겠습니다. 김동욱 선생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는 캘큘러스 1을 풀었는데 되게 반직관적인 것들이 많다고 느꼈어요. 뭔가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다른 공리나, 음, 뭐 다른 걸 도입하면은 당연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음, 대체 정사각형이 뭐고 직사각형이 뭔지를 지금까지 초등학교 때 이후로 제대로 정의를 해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또 깨달았고요. 그래서 네, 반직관적인 게 많아서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전소민 선생님. 네. 저 손으로 이제 수학 문제를 계산하면서 푼 지는 좀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서 간만에 조금 되게 어색하게 문제를 좀 풀긴 했었던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푸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좀 오랜만에 수학을 공부하고 다른 마음으로 접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좀 문제에 묻혀갖고 문제 답을 내는 거에 예전에 좀 관성에 의해서 답을 맞추는 거에만 처음에 생각을 하다가 이러려고 지금 수학을 다시 공부하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이제 왜 이런 걸 내셨을까? 아니면 이건 무슨 의미가 있을까를 생각하다 보니까 조금 그래도 재미를 느낄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 질문 주셨던 의도나 이런 건 생각해 보려고 노력은 많이 했는데 이 강의 1강 해주신 거 보면 딱 이제 겹치는 용어들, 예를 들어 뭐 집합이라던가 아니면 뭐 공리 이야기 하시는 것들은 이 문제에서 이런 것 때문에 내신 것 같다라는 거는 어렴풋이 좀 추측은 되는데 그 외에는 사실 의도가 잘 보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다들 너무너무 잘하셨고요. 제가 그 같은 질문이지만 여러 층에서 그 지금까지 답변하신 것들을 토대로 다 들으신 것들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려보고 그다음 질문을 드릴 건데요. 그 본인도 대화 참여하실 수 있으실 것 같죠? 지금 대화 층위가 괜찮나요? 그냥 나 솔직히 이랬다. 나 이렇게 생각한다. 그리고 다들 너무 얘기들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거보다 더 로우 레벨을 사실 근데 다 그냥 너무 청순 뉴스로 말씀하셔가지고 그냥 이런 느낌으로 참여하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으시죠? 앞으로도 계속 그래요. 그 기본적으로 그 매개체는 조금씩 바뀔 거지만 수학적으로 근데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정신 차리고 나면 굉장히 많은 걸 알게 됐네 이런 건 있겠지만 그냥 이런 거예요. 수학적인 디스커션이라는 게 이런 것이고 그리고 또 어떤 것도 좀 보시면 좋겠냐면 지금 이 대화에 참여하시는 거가 문제를 그래도 한번 고민해 봤으니까 할 말이 있죠. 네, 그 고민을 해봐야 이게 직접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포인트가 이 직접 경험이거든요. 해보니까 지금 여러 결이 나오잖아. 아, 이거 첫 번째 문제부터 이해가 안 되다가 막상 이제 행렬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를 알게 되니까 뭐 알겠다. 좀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 막상 해보니까 내가 생각한 답은 이런 건데 막상 이제 비교해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더라. 뭐 이럴 수도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그건 다 제가 당연히 각자의 경험이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이게 직접 경험으로 승화가 된 것들을 여러분들이 나눌 수 있는 매개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험들을 공감할 수 있는 지금 분들이 있다는 거죠. 같은 것들을 하고 있으니까요. 여기까지가 전달이 됐죠? 자, 제가 여기서 싸우게 해드릴 생각입니다. 자, 이 시점부터 제가 드리는 질문은 제가 일부러 두 파로 나눠서 싸우게 할 생각인데요. 자, 한번 제가 두 가지를 그러니까 똑같은 거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 견해를 말씀드릴 테니 한쪽 편에 서서 싸우십시오. 아시겠죠? 자, 다들 수학 예전에 공부하셨을 때 이런 거를 들어봤을 거예요. 0.9는 1보다 작고요. 당연한 얘기죠? 0.99는 1보다 작고요. 0.999는 1보다 작고요. 다 동의하시죠? 직관적으로. 뭐 10분의 9, 100분의 99, 1000분의 999, 그 다음 제가 뭔 얘기 하지 아시겠죠? 9999, 그 다음에 0.999999999 n번이 반복이 되고 그거를 무한번 반복한다고 가정합시다. 그래서 이제 그 무한소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예전에 분명히 보신 적이 있으시죠? 나라 되죠? 자, 그래서 자, 제가 지금 일부러 지금 유도하는 것은 한쪽 관점을 정해서 상대방한테 공격을 하셔야 돼. 이게 비난이면 안 되고요. 근거가 적어도 합리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쪽은 0.999999999는 1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싶고요. 다른 한쪽은 0.9999999는 어떻게 해도 각 자릿수마다 1보다 작으니 1보다 작다.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겠죠. 전달을 됐죠? 자, 이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랑 그 이유는 해서 왔다 갔다 받아쳐 보고 싶거든요. 전달됐죠? 참고로 저도 어느 쪽에 서서도 싸울 수 있어요. 이것도. 자, 이것도 지금 의도 중에 있습니다. 자, 한 번씩 해볼까요? 나는 0.99999가 1이랑 같다. 나는 1보다 작다고 생각한다. 그것과 내 생각과 그 이유는. 자, 이것도 손을 들면서, 근데 이제 일부러 서로 대척점이 있도록 왔다 갔다 얘기를 해봅시다. 전달됐죠? 그러면 서로가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지가 서로가 보일 거예요. 네, 백재민 선생님. 그 첫째 항을 10분의 9라 두고 다음 항을 100분의 9, 그러니까 공비가 10분의 1인 등비수열의 합으로 이제 봤을 때 그러면 SN을 정의할 수 있을 텐데 그거를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이제 등비 급수가 되는데 그 급수상으로는 이제 무한대를 보내면 1이 되니까 저는 1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네, 1이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혹시 1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시면 그것과 내 어떤 직관과 근거. 네, 소녀 선생님. 네. 저는 개인적으로 0.99999로 계속 갔을 때,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 1에 가까워진다라는 사실은 인식할 수 있지만, 그게 그러니까 아무리 가까워진다 하더라도 거기에 조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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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가까워지다 보면, 거길 조명해서 보면 조금이라도 떨어져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1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둘 다 제가 예, 말씀하십시오. 멀리서 봤을 때는 1에 가까워 보인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건 저희가 멀리서 보는 관점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다라는 느낌을 받고요. 오히려 거기에 가까워지고 가까워지고 가까워지다 보면, 오히려 더 그걸 조명해서 보면, 그건 1이 아니다라고 조금 얘기해 보고 싶은 것 같습니다.
자, 그 개싸움에 초대합니다. 이 개싸움에 이제 들어와 주십시오. 네, 그 다음에 윤준우 선생님. 네, 저는 우리 같다는 입장이고요. 왜냐하면 그 9분의 1이라는 것은 0.1땡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9분의 2는 0.2땡이고, 마찬가지 방법으로 9분의 9는 그 9분의 1의, 아, 제가 네, 말하면서 알게 괜찮습니다. 된 천천히 건데,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어, 아직 근거가 부족한 것 같아요. 아, 네, 그것도 좋은 네. 무브먼트입니다. 그 다음에 이혜연 선생님. 저도 저는 1이랑 0.999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왜냐면은 두 수가 같으면은 굳이 왜 1과 0.999라는 두 가지 다른 방식으로 써야 되는지, 그냥 다르게 표기한다는 것 자체가 두 수가 다르다는 걸 인정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각자의 생각들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수학은 그러면서 텐션들을 낮춰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 프로그램이 다른, 명확하면 됩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네. 다른 표기가 다른 수임을 보장한다면 0.5와 2분의 1은 다른 수일까요?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준석 선생님. 방금 해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이랑 이제 지금 디스커션에서 얘기 나누는 것들에 대해서 서로의 생각 차이를 좀 이제 저희가 다 같이 이제 느낄 수 있었는데요. 일단은 수를 표현한다는 거에서 0.99999땡은 지금 어떤 실수 안에서 저희가 표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1.0도 저희는 실수로서 1.0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다고도 똑같이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좀 다르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도 엄밀히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느낌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도 앞에 두 분의 설명처럼 일단은 결국에 어떠한 근소한 차이가 있는 건데 그 근소한 차이를 아까 무한급수나 이런 어떤 방법들로 우리가 그런 어떤 공리처럼 그걸 인정할 거냐 말 거냐인 것 같아요. 제가 느꼈을 때. 근데 저는 어 이퀄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완전히 이퀄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둘이 같지 않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순서로 그 다음에 윤준석 선생님, 그 다음 김상현 선생님 순으로 되겠습니다. 네, 저는 우리 같다는 입장이고요. 그 9분의 1이 저희가 다 알 수 있듯이 0.1땡이고 9분의 2는 0.2땡인데 그러면 이 논리를 적용해서 9분의 9는 0.9땡이잖아요. 그런데 9분의 9는 우리가 1이라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따라서 0.9땡과 1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상현 선생님. 저는 어느 편에 서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0.99999가 1로 간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1보다 큰 쪽에서도 1점, 점점점점점점으로 1로 갈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뭔가 이상한 것 같아서, 같다고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다들 한 번씩 씩 웃는 게 아주 좋습니다. 그 아까 황예민 선생님도 손을 드셔가지고 이동욱 선생님, 그 다음에 황예민 선생님 순으로 되겠습니다. 네, 저는 1하고 0.99가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1을 들고 있고 누가 0.999를 갑자기 들고 와서 우기면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1로 그거를 빼버려서 너가 가지고 온 거를 1에서 빼도 뭐가 남지 않냐라고 좀 우길 것 같습니다. 네, 황예민 선생님. 이거는 제가 어디서 들었던 것 같은데, 0.99999 곱하기 0.99999를 하면은 그 논리대로 하면 1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하면은 어쨌든 그 소수점 마지막 부분에 뭔가 막 801 뭐 이런 식으로 숫자가 나올 테니까 같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고영아 선생님, 견진호 선생님 순으로 되겠습니다. 이번에 문제 풀면서 생각했었던 건데,
평행한 레일이 마지막에 한 점으로 보인다라고 했을 때 근소한 차이가 정말 정말 작아져서 우리가 인식하는 거를 넘어서면 한 점으로 치듯이 약간 이 0.99999 끝에 정말 미세한 거는 그리 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권유 선생님. 저는 이게 그냥 약간 사각형 기하적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어떤 사각형이 있다고 하고 계속 10분의 9씩 그러니까 그게 무한 급수처럼 이렇게 그 영역을 조금씩 조금씩 덜어내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렇게 곱해 간다고 해도 나중엔 결국에는 아주 작은 사각형을 없앨 수가 없을 것 같아서 0.99999는 1이 아닌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의외로 팽팽하죠. 네, 박경민 선생님. 그 다음에 김동호 선생님 순으로 뵙겠습니다. 예, 저는 일단 그 수학을 배운 지가 너무 오래됐긴 했는데, 저는 1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 우리가 0.9999하고 1이라는 숫자를 실수 개념에서 생각을 해보면 실수라는 게 어떤 물리적 인 거를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그럼 어떤 위치라는 건데, 그러면 그 위치 개념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에는 0.9999를 무한 미분을 한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1도 어떤 특정한 물리적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두 개가 결국엔 같은 지점을 향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1이라는 것도 하나의 벡터인 거고 0.9999도 하나의 벡터 함수이지 않을까라는 그냥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두 개는 같지 않을까라고 예, 그냥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 김동욱 선생님과 그 이제 그 한 분 더 말씀을 좀 듣고 그 다음 도그 파이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네, 저도 0.9999는 1하고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0.9999를 n이라고 놓고 그걸 10배를 때리면 10n은 9.9999가 되잖아요. 근데 10n에서 n을 빼면 9n은 9가 되기 때문에 n은 1이고 근데 n은 처음에 0.9999였으니까 0.9999는 1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문준 선생님. 네, 저는 이 형용선에 숫자를 이렇게 대입하는 것 자체가 수- 사람이 최대한 숫자를 많이 세려고 정확하게 세려고 평행선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서 이거를 엄청 줌을 해서 미세하게 숫자가 차이가 나는 거는 평행선을 만든 사람이 잘못 설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그 정도 차이는 그냥 그 사람의 설계에서는 오차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네, 엄사 선생님. 어, 저희가 0.99999가, 일단 저는 아니다, 같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0.99999가 1이려면 0.00000001이 0이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0, 그러니까 1 앞에 0이 무한히 많은 어떤 소수가 있다라고 가정할 때 우리는 저희가 걔를 0이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저는 증명할 방법을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는 같지 않다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박찬 선생님. 좀 조심스럽게 말씀 한 들어보면은 저는 둘 다일 것 같거든요, 사실. 그래도 될까요? 답변이? 왜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그래서 뭐 근처에 있는 세계에서 뭔가 뭐 엑셀 파일로 뭘 계산을 한다. 그럼 일로 퉁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좀 제가 무식하니까 그냥 그대로 설명을 할 텐데 제가 본 만화 중에 재밌게 본 게 건버스터라고 해서 로봇 만화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막 우주선이 막
뭐 1 우주 속도, 2 우주 속도 이렇게 날아가고 막 몇만 킬로 시속 몇십만 킬로로 막 날아가면서 싸우거든요, 로봇이. 그런 계측기가 막 있는 색이면은 0보다 작다고 취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세계관이 다르잖아요. 지금 현실에서 뭐 예를 들어서 근처에 열쇠가 있다. 열쇠 몇 개, 그럼 0.99999 이런 식으로 뭔가 엑셀 떨어지면 한 개로 봐도 되지만 그런 세계로 가면은 저 공돌이라서 약간 그런 생각을 듭니다. 죄송합니다. 네, 건버스터는 그 죽기 전에 꼭 봐야 되는 12,000년의 이야기입니다. 꼭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다음에 윤진원 선생님. 네, 저는 둘이 같다는 입장을 다른 근거로 주장하려고 하고요. 무한 등비 수열의 합 공식을 쓰려고 했는데 혹시 처음 대답하신 분이 이걸 얘기하셨는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나. 0.999는 여러 가지 항목으로 분해해서 볼 수가 있는데 0.9 더하기 0.09 더하기 0.009 더하기 이런 식으로 무한히 있는 수열들의 합이라는 관점으로 보았을 때 무한 등비 수열의 공식이 S는 1-R분의 A잖아요. 여기서 첫 항이 0.9인 거고 등비는 0.1인 거죠. 그래서 공식을 적용했을 때 0.9분의 0.9가 나와서 1이라고 주장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 싸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푸신 문제인데요. 푸신 문제인데 그 이제 사용기하라는 이상한 단어가 나오긴 했는데 그 단어는 좀 그 나중에 한참 후에 다시 나오긴 할 거고요. 이 초반부의 어떤 빌드업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자, 두 가지 의견에서 싸우겠습니다. 두 평행선은 안 만난다. 안 만나지 않느냐? 기차 끝을 봐라. 만나지 않느냐? 자, 두 평행선은 만난다와 만난다 파와 두 평행선은 만나지 않는다 파로 이제 갈리어서 똑같은 거를 반복해 보겠습니다. 그 본인들 의견과 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윤준 선생님. 저는 두 가지 일단 다 논리적으로 정당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완벽하게 이차원 평면, 매끄러운 평면이라면 우평행선은 영원히 만나지 않을 것이고요. 그런데 그 평면이 좀 휘어져 있는 곡면이라면 만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공간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답변이 반드시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김원현 선생님. 네, 저는 그 제 짧은 견해로 좀 생각을 해봤을 때는 만나지 않는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이게 분명히 저희 눈으로 이렇게 눕혀서 봤을 때는 그 선들이 만나 보이는 것은 사실이나 그런 특정 시점을 가지고 논하는 것은 그런 절대적으로 만나지 않는다는 것은 저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특정 시점으로만 이것을 논하는 것은 그래서 절대적인 것으로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옳지 않지 않나 좀 이렇게 좀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그다음에 조성글 선생님 아까 손 드셨다고 제가 이해를 했는데 아니시면 알려주시고요. 조성글 선생님 듣고 그다음에 손현 선생님 듣겠습니다. 그 마이크를 키셔야 됩니다. 지금 그 음소거 상태입니다. 그, 결과적으로는 둘 다 뭐 맞을 수 있다고는 생각을 들지만, 그래도 저는 만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왜냐면, 어쨌든 멀리 있는 게 이제 붙어 보이지만, 실제 거기까지 가서 보면, 그 열차 그 선로는 떨어져 있을 것 같거든요. 이제, 이제 어떤 거를 이제 받아들일 거냐, 무한대까지 본 사람은 없을 거니까, 그거의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그다음에 손현 선생님. 네, 저도 동일한 의견인데요. 기차의 평행선을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곳에서는 만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확하게 그 만나는 지점의 위치에 갔을 때는 떨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고 결국에는 저희가
저희 시각적인, 그러니까 인식의 한계가 가져오는, 그러니까 착각이지 않을까, 혹은 그렇게 보이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 정도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장훈 교수님. 네, 장훈 교수님 말씀해 주시죠. 저는, 우리가 떨어져 있다고 다들 알고 있지만, 어쨌든 제가 인식한 거는 붙어 있는 거니까요. 그냥 만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상황에서는 거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그냥 붙어 있는 상황을 받아들여야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가 그런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붙어 있다고 인지하고 그거를 그 당시에 또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떨어져 있다는 걸 알더라도요. 저는 그래도 붙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김홍철 선생님. 네, 저는 그 기차가 이제 저희는 지구 위에 살고 있으니까 지구를 따라서 쭉 가면 아마 북쪽 남쪽으로 가면 만날 것 같고요. 아니면은 반대쪽으로 수직하게 평행하게 가면은 안 만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강재강 선생님. 네, 아까 말했듯이, 유클리드 공간하고 리만 기하 이런 걸로 따졌을 때는 만나거나 안 만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아까 그 0.999 얘기가 생각나서, 혹시 그러면 기울기가 0.9999999 무한대인 두 직선이 있다고 하면, 그거는 과연 기울기가 1이니까 만날 수 있을까 없을까라는 갑자기 그런 궁금증이 생겨가지고 얘기해 봅니다. 아마 일단 개인적으로는 만날 수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임미연 선생님. 네. 그, 이게 전 2D랑 3D 그 관점에서 생각해 봤는데요. 2D는,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사물을 볼 때, 예를 들면 뭐 정사각형이 있다면, 2D는 그 안에, 정사각형 안에 들어가서 최대한 뭐 수든지 뭐든지 우리가 물체를 볼 때 쪼개고 쪼개고 쪼개서 아까 실수를 우리가 유리수와 무리수로 쪼개고 또 거기서 또 정수와 자연수로 계속 더 작은 수로 쪼개듯이 보는 게 그 2D 우리가 평면을 그런 3D의 원래 평면인데 그거를 사람들이 임의로 되게 자세하게 더 자세하게 쪼개서 보면은 그게 2D로 보는 0.9와 1과 같지 않은 그런 지점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3D로 본다면 그 정사각형 나와서 그 정사각형을 멀리서 보는 거죠. 3D는 그래서 0.9가 결국에는 1과 같아 보이는 그런 시각적인 차이, 그 관점의 차이를 생각해 봤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주선 선생님.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랑 비슷하게 일단 평행하다가 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고요. 그러면 두 직선이 평행하다는 거는 서로 만나지 않는데, 근데 멀리서 보인다고 평행한 게 만나서 보이네? 그럼 이건 평행하지 않은 거네? 아닌데 우리가 처음에 봤을 때 이 선은 분명히 두 선이 평행하다고 했잖아. 근데 눈에 보이는 거는 한 점으로 모인다고 해서 이게 그럼 갑자기 평행하지 않은 게 돼버리는 건가? 그러면 이게 좀 앞에 말이랑 또 전제가 좀 맞지 않게 되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한번 만약에 그 선이 정말 평행하다고 되었으면은 그 앞으로도 쭉 평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윤준 선생님. 근데 저는 두 기차의 그 선로가 당연히 지구 위에 있기 때문에 지구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선로가 평행하게 계속 앞으로 나아가다 보면은 그 지구의 면적이 유한하잖아요. 그 철로가 지구의 면적을 덮고 하면서 언젠가는 지구의 면적을 다 덮어서 더 이상 평행을 유지할 그런 여력이 없는 거죠. 그 이후로는 반드시 만나는 지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문규 선생님까지 듣고 제가 조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박경현 선생님까지 그 다음에 듣겠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다른 선생님이 말씀하시기에 이제 만나 보이는 점에 가더라도 다시 그 점에 가면 다시 평행하게 시작이 될 거라고 한 거에서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제 어느 저희가 뭐 공간을 한정해야 되는 분야, 뭐 그래픽 분야라던가 컴퓨터 그래픽 분야라던가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만난다라는 걸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저도 이제 평행하다라는 게 뭔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저도 옛날에 중학교 때 이제 배운 걸로 생각해 보면 이 평행하다라는 거는 결국엔 두 선 사이에 우리가 수선을 그었을 때 수선이 직각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수선 이 두 선이 놓여 있는 공간이 곡률이 아니다라는 관점이 아니다라고 전제를 했을 때 수선을 그었을 때 직각이 유지가 되려면은 그러면은 이 두 선은 만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게 결론이 나와야 될 것 같거든요. 물론 이제 이 선이 놓여져 있는 면이 이제 면에 대한 이제 조건이 바뀐다라고 하면 만날 수도 있겠지만 그 조건이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제 만나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 다음에 박경현 선생님. 네, 저는 만난다라는 말이 어떤 말인지에 대해서 어떤 말로 정의하느냐에 따라 다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게 교차하는 게 아니라 만난다라는 것이니까, 어, 여기 이전에 숙제 문제에서 모든 직선은 무한정에서 만난다라는 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했는데, 저의 결론은 저희가 인식을 하거나 끝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영역에서는 만나지 않지만 우리가 인식을 하지 못하는 범위까지 확장을 하면 만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좀 수학적이지는 않지만 생각을 해보았는데 우리가 두 손가락을 이렇게 마주쳐 보았을 때 우리는 이걸 만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굉장히 미시적인 관점에서는 뭐 세포가 합쳐지는 것도 아니고 뭐 분자가 합쳐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임시적으로는 이게 만난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만난다라는 정의에 따라서 이게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박경현 선생님. 예. 저는 이거를 문제를 풀면서 느낀 게 결론은 그, 이건 모르겠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잘 모르겠는데 이게 사용기약의 단어 뜻을 봤어요. 보니까 사자가 좀 기억이 안 나는데 영자는 보이는 거잖아요. 안, 그, 눈 관련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람의 신체가 보는 시야하고 실제 세계의 그런 오차를 보는 학문이다.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개인적으로 혼자. 이게 제가 학부 때 보면은 뭐 예를 들어 수치 해석학이다. 뭐 저 잤는데 그 시간에 수치 해석학이라는 과목 있는데 교수님이 뭐라 했냐면 다음에 폐강한다거든요. 너무 어려우니까 폐강하겠다. 지방대라서. 근데 컴퓨터가 해석하는 숫자와 실제 숫자 해석하는 방식이 다르다. 그 오차를 보는 게 수치 해석학이다. 쉽게 비유하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사용기학도 그런 거 아닐까? 사람 신체가 눈이 보이는 거랑 실제 세계랑 그 차이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 그래서 이게 저도 아까 또 양비론을 또 밀고 나가고 싶습니다. 둘 다 맞다. 아닐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시키는 건 이만큼 하겠고요. 2, 3분 안에 제가 할 말들을 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이제 1시간 동안은 문제 피드백을 받고 싶으신 분들과 질문들 있으신 분들이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얘기 나누시면 됩니다. 문제는 이렇게 푸셔야 됩니다. 지금 1시간 대화해 보셨죠? 이게 이해고요. 이게 수학을 알아가는 거예요. 문제를 풀고 그냥 GPT가 써주는 말 끄적이는 거 말고요.
이런 식으로 나는 이걸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는 나중에 좀 안 까먹을 것 같지 않으세요? 혹시 동의가 될까요? 디스코드에 가서 이걸 하셔야 됩니다. 많은 그 문제수는 필요하면 얼마든지 줄여드릴 테니 그 문제들을 다 푼다에 초점을 맞추시기보다는요, 하나라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가 아웃풋으로 남아야 되냐면 내 생각이 남아야 돼요. 그리고 지금 보면 수학적으로 분명히 명제로서 옳고 그름이 명확한 문장들에 대해서조차 굉장히 그 핑퐁이 활발하죠. 실제로 들어가서 대화를 해보니까. 이거를 아셔야 돼요. 가셔가지고. 이게 수학을 알아가는 방식입니다. 전달이 될까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오늘과 이제 당분간 좀 배울 것들은 어떤 거냐면, 왜 여기가 그 기본적으로 의견이 여러 가지로 나뉘는 거냐면요. 이유는 무한에 있어요. 대상이 유한한 선택지가 있으면 여러분들은 고민을 하지 않아요.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그 유한에 우리가 선택지에 대한 직관을 무한에다가 적용을 할 때 애매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해석하기 위해서 이론이 나오는 거예요. 전달이 될까요? 그래서 수학의 순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실제로 인식하는 유한의 대상들을 실제로 그 자연계가 포함하는 또 이제 저희가 살아가는 대상들이 실체들이 포함하는 게 유한에 국한되지 않기 때문에 유한의 대상을 가지고 이 무한의 대상들을 재해석하고자 하는 발악이 처절한 발악이 수학이에요. 그것들을 뭐로 가지고 하겠다는 겁니까? 논리랑 계산을 가지고 하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보시면 그 수학의 영역에 있는 것조차도 고민할 것들이 생기죠. 왜냐하면 무한에 대한 해석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하면 저희가 왜 아주 단순한 수직선 위에서의 어떤 그냥 실수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온갖 다채로운 얘기들이 나오게 되냐면 예시는 유한계여도 이거를 가지고 무한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는 이론은 무한계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런 해석들은 어떤 수순을 거쳐서 나오게 되는 것이냐면 유한에 대한 명료한 인지랑 이해, 그리고 그 유한을 무한에다가 적용할 때 그 갭에 대한 인지, 그리고 그 갭을 메꾸려고 하는 데 있어서 인간의 독특한 시야가 들어가요. 네, 전달이 될까요? 그 독특한 시야에는 내가 갖고 있는 시야의 다양성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그 배우는 방식이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일단은 가장 그 트리비얼한 상황, 가장 이제 뻔한 이제 유한의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이게 뭐냐. 이거에 대한 명료한 이해가 필요하게 되고요. 그거를 이제 지금 여기서 구체적으로 무한이라고 하는 게 어떤 맥락에서 개입하는 것이냐. 이거를 인지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아, 여기서 해석의 중의성이 실제로 발생할 수 있다. 라는 층위에서 내 관점들을 녹이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 한 시간 동안 대화를 하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대화를 하시냐면 내가 이거를 어떤 이제 그냥 그 수능 문제 풀듯이 정답을 맞추는 걸로 가지 마시고요. 그거 별 도움 안 돼요. 제 개인의 생각에는. 그걸로 가지 마시고 문제를 나는 이걸 어떻게 이해하는지 그리고 그 이해를 상대방이랑 나누십시오. 나는 이걸 이렇게 본다. 그리고 그게 서로가 의사소통이 되는 방식이어야만 돼요. 그리고 나 이거 풀겠다, 못 풀겠다. 그게 아니라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본다. 라는 거가 수학적으로 설득력을 가져야 돼요. 전달이 될까요? 오늘 지금 나눈 얘기들은 그 누구도 예의 없이 설득력을 가져요. 공감이 가잖아요. 전달이 됐죠? 그런 식으로 다음 주에 어떤 거 하나만 딱 올리시면 되냐면 물론 문제풀이를 올리시고요. 문제풀이 올리시는데 나는 이걸 이런 식으로 감상했다. 그냥 자연스럽게 그 감상에 나와서 올리시면 돼요. 이러면 좀 텐션이 좀 줄어들 것 같죠? 상대적으로. 요 훈련을 당분간 좀 계속 할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10대 때 배우셨던 수학이랑은 많이 다르게 느끼실 거예요. 전달됐죠? 자,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전 아무것도 가르쳐 드린 게 없고 아마도 앞으로도 이런 식일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이런 식으로 하시다 보면 뭐 대충 알겠다 이런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네, 이제 혹시나 이제 더 다른 질문들이 없으신 분들은 진도에 대해서는 이번 주가 이게 끝입니다. 진짜 이게 끝이에요. 저는 한 시간 되면 그냥 무조건 끊을 겁니다. 끝이고요. 디스코드로 가셔가지고 그 문제들을 가지고 디스커션 하십시오. 전달됐죠? 그리고 그 푸셨던 문제들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고자 하시면 여기로 오십시오. 오시되 근데 제가 룰을 말씀드립니다. 그냥 단순히 이거 제가 푼 게 맞나요, 틀리나요 이렇게는 묻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고요. 제 개인의 생각에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층이 있죠. 이 문제를 나는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본다라는 거가 내가 이거가 그런 식으로 인풋이 들어간 퀄리티상 그렇게 들어갔다는 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드릴게요. 전달이 될까요? 그러니까 내가 이해한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 이거예요. 전달이 될까요? 네, 그럼 저도 당연히 제 의견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럼 다들 이제 아시다시피 디스코드로 지금 이제 네 팀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당분간은 멀티베리얼을 뺄 겁니다. 지금 이제 거의 안 푸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제가 나중에 직문 소방부에서 하면 되는 거여서 그 멀티베리얼을 제외하고 네 팀으로 각자 가셔가지고요. 매주 다른 팀으로 가셔도 돼요. 그러니까 본인 하고 싶은 데 하시면 되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제안 드리는 게 다 풀지 마십시오. 하나만 푸십시오. 한 주에.
그렇게 느는 게 아니에요. 하나라도 제대로. 이런 생각의 층위가 되는 걸로. 그래서 하나 그냥 제일 쉬운 거 정하세요. 나한테. 그래가지고 그거에서 한 문제라도 디스커션을 나눈다. 이거면 좋게요. 그래서 아웃풋은 다음 한 주 시작되기 전까지 내 생각에 대해서 사람들이 공감을 할 수 있도록 그냥 하나를 나눈다. 이거면 족하고 넘쳐요. 전달됐죠? 텐션을 지금 낮추는 작업입니다. 네, 오늘 제가 떠드는 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명진 선생님 계신가요? 네, 네, 그 질문이 뭔가요? 그러니까 사람의 시선으로 지평선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말 빼곡하게 모인 평행한 직선들이 이제 그 철도 윗 문제의 철도처럼 그런 점들이 수평으로 쫙 모여서 지평선을 이루게 되는 건지 아니면은 그러니까 사람의 생물학적으로 사람의 눈은 이제 그 초점이 겹치게 되어 있잖아요. 시선이 그 왼쪽 눈과 오른쪽 눈에 이제 시선이 이제 교차가 되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그 교차되는 직선의 집합 이어서 그러니까 지평선은 사형기하학 관점에서는 그 평행한 직선이 결국 그 철도처럼의 문제가 아닌 건지 아니면 지평선이 이제 정말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그런 시선의 빽빽한 평행들의 직선의 집합으로 봐야 되는 건지 그 두 가지 생각이 다 떠올라가지고 어떤 관점이 사형계학에서도 정말 지평선을 그 모든 직선은 무한점에서 만난다라는 거가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둘 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네, 평면 위에서는 두 평행 직선, 그러니까 일치하지 않는 평행한 직선은 만나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네. 평면을 전제로 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 이제 강제적으로 지금 이제 눈을 비유로 하신 이제 좋은 직관적인 설명인데 이제 이 끝에 있는 이제 무한 점들을 집어넣은 그러니까 평면보다 점들을 더 집어넣는 거죠. 거기서는 평행선들이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직선이 어디 위에 살고 있느냐의 문제겠고요. 아, 그런데 이제 그거는 우리가 정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만약에 나는 직선들이 평면 위에 살고 있는 거라고 한다라고 정하는 순간 이게 공이고요. 정하는 순간 이제 그러면 만날 수 없고요. 근데 만약에 나는 이 직선들이 평면보다 점을 더 집어넣은 이 무한점들을 더 집어넣은 거에 살고 있다고 생각해. 그러면 임의의 두 평행선은 만나야 됩니다. 공리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명제의 참거짓이 달라지게 되는 이 어떤 이제 전제가 바뀌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공리라는 걸 아직 잘 알지는 못하지만 전제 조건이 바뀜에 따라서 맞는 설명이 될 수도 있고 아닌 네. 설명이 될 수도 있다라고 네, 무한에 말씀하시는 대해서 건가요? 해석을 할 때 내가 어떤 관점을 도입할 거냐에 따라서 그거에 대한 이제 그 전제가 바뀜으로 인해서 그 명제가 참것이 바뀔 수 있게 됩니다. 그럼 공리에 따라서 둘 다 두 가지 관점이 맞을 수도 있는 그러니까 둘 다 서로가 상충을 안 일으킨다 정도로 의미를 보시면 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이 디스코드방으로 가보겠습니다.
천준일 선생님 안녕하세요. 혹시 뭐 질문 있으신가요? 아, 네, 안녕하세요. 혹시 들리고 계신가요? 예, 말씀하십시오. 저는 직장인이긴 하지만 하루 근무 시간이 30분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요. 혹시 그 과제를 다 풀지 말라고 하셨는데 직장에서도 과제를 풀 수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풀어도 될지 여쭤보려고 아, 했습니다. 물론입니다. 당연히 풀어도 되는데 약간 그런 포인트보다는 어떤 게 좀 포커싱이면 좋겠냐면 푸시고 오늘 지금 저희가 대화를 나눈 것처럼 나는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글로써 적어주시는 게 사실 더 도움이 되실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 물론 다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글로 적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걸 다 풀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풀려고 노력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아, 네네. 그 측은 이해가 고요. 오히려 원하는 게 한 문제라도 어떤 나 자신이 좀 약간 재밌는 포인트가 있어 이런 포인트가 좀 재밌었다라고 글로 매주 하나씩만 적을 수 있어도 훌륭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안 나가지고. 네. 엄석 선생님 뭐 질문 있으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전에 풀었던 문제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예. 들어왔습니다. 지난주 과제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음, 네. 사실 여쭤보고 싶었던 부분이, 이게 문제 5번이랑 문제 4번에서 여쭤보고 싶었던 게 두 개 있었는데, 리니얼 알지브라입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제가 이 코드가 잘 정리돼 있구나. 네네. 사실, 네, 이 부분에서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게, 그, 일단, 이제 경계에서 함수가 정의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세요라고 이제 되어 있잖아요. 이제, 그래서 함수가 무언가 값을 넣으면 값이 나오는 걸 이제 함수라고 했던 것 같은데, 어, 그래서 이때 이제 저는 이제 정의가 안 될 리가 없는데라고 안 되지 않는데라고 생각해서 경계에서도 된다라고 이렇게 값을 넣고 아니 어, 쓰고 말았는데 지금 사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떠오른 게 세로선에서는 당연히 세로선에서는 함수가 안 되는 건가? 왜냐하면 x 하나당 값이 여러 개가 돼 버리니까 어,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게 이렇게 이런 형식으로 여쭤보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함수의 어떤 정의를 제가 스스로 내리기를 바랬던 어떤 그런 질문이었는지가 일단 여쭤보고 싶었던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사실 투 스텝인데요. 정의가 잘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경계에서요. 문제가 없고요. 그래요. 네네. 문제는 없는데, 근데 의도는 뭐냐면, 여기다가 역행렬을 취하면, 그러면 경계에서 정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아, 나중에 이거를 역행렬로 바꾸서 똑같은 질문을 할 요량으로, 그래서 이제 네. 의도는, 아무 문제 없는데요? 맞습니다. 이거고요. 아, 여기서 이제 네. 인버스 기호를 딱 붙이면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렇죠. 세로선에서 이제, 세로선이 아닌데. 아무튼, 일단, 그때는 이게 지금 역행렬을 구하게 되면 분모로 이게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0이 되면 안 됩니다. 네, 그러네요. 네네. 감사합니다. 어, 이, 4번은 그냥 맞게 이해를 하신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5번에서 이제 여쭤보고 싶었던 부분은 이것도 역시나 이 접근법이 이 맞게 풀었나요라는 질문을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게 하셨습니다. 네. 네, 이게 제가 이 5번에 5-2번에서 접근했던 방식이 이렇게 굳이 이 x, y 축이 있다면 아니 이 벡터가 있다면 그 중에 하나를 그냥 0이라고 그냥 픽스를 했더니 이거 그냥 y는 x 함수잖아. 근데 y는 x 함수는 전함수잖아. 이렇게 그냥 논리를 전개를 해보려고 한 건데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하려면 또 y는 x가 전사함수다라는 걸 증명을 했었어야 되는 건가? 라는 이제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사실 어, 이런 식으로 어떤 모든 걸 다 증명하면서 풀어야 되는 것인가가 좀 여쭤보고 싶었던 부분인 것 같아요. 수학적인 어떤
훈련을 받는다라고 하면, 아, 네. 그거는 그때그때 다르기는 한데, 그 층위들마다 구분하고자 하시는 거는 맞고요. 보통 제가 그런 선의 질문을 기대를 안 하는 것뿐인데, 보시는 건 음, 맞고요. 그거는 타당한 선이고, 여기서는 이제 그 공역의 임의의 원소에 대응하는 원소를 찾아주기만 하면 되니까, 전사의 뜻이 음, 그거니까요. 그래서 네. 그거를 그냥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제 포멀하게 쓰면 그 공역인 실수 집합에서의 임의의 원소를 뭐 X라고 부르셔서 지금 그렇게 하신 거죠. X라고 부르면 그러면 우리가 뭐를 골라주면 되냐면 정역에서 X, 0를 뽑으면 그게 X로 쏘니까 임의의 공역의 원소마다 그 저기 정역의 원소가 있으니까 된다. 이렇게 말하면 끝나는 문제고요. 아, 네, 그렇게 되네요. 아, 물론 다른 그러니까, 선택지도 있는데 알 바 아닌 거죠. 하나만 찾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네, 네. 그러니까 뭔가 항상 이런 부분을 딱 캐치해내는 게 전 되게 어려웠었던 것 같았거든요. 아, 공역? 그거는 좋은 포인트입니다. 그거는 실제로 그 문제 정의가 애매한 거가 맞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극초심자 기준으로 아직 정의를 모른다고 생각하고 지금 묻고 있는 거여서 이거 정확하게 네. 어떤 층위의 거냐라는 거는 타당한 물음이고요.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어떤 궁금증이 있어서 제가 여쭤보고 싶었었습니다. 네. 아, 네. 좋은 질문 네,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또 다른 자리에서 또 뵙겠습니다. 네. 네, 네, 이만 나가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